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골관절염 환자 세포에서 발현 유전자 초고해상도 이미징을 통한 약물 검증 연구에 참여하게 된 강호연, 김규리, 정지민, 한서정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어, 저희 연구의 목표는 골관절염을 가진 세포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발현의 이상을 새로 합성한 약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미징을 통해 확인하고 초고해상도 이미징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른 다양한 테크닉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에 존재하는 연골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데 유전자 발현의 이상으로 인해 연골이 재생되지 못해 조직이 파괴되면서 연골이 파괴된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관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골관절염의 이상을 약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콘드로사이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건강한 연골에 존재하는 세포의 한 종류로 콜라겐이나 프로테오글리칸 등을 주로 생산해서 연골 조직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RNA 폴리머레이즈 2는 DNA 전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mRNA를 생산해서 단백질 발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싹스9는 전사 조절 인자의 한 종류로 이 다양한 기능 중 한 가지는 연골 조직의 구성 요소인 아그리칸과 콜라겐 등의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자가 다른 상을 받게 되는 연력학적 현상을 LLPS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의해서 RNA 폴리머레이즈 2와 싹스9는 세포 내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약물 처리 시에 이 클러스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우선 뒤에 마우스의 세포를 채취하고 팩스를 통해 원하는 세포만을 걸러낸 후에 세포를 배양했고 이 세포의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 세 종류를 처리해서 폴2삭스9 등을 형광 표시한 다음에 형광 현미경을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크기나 간격 등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세포 채집입니다. 조직에서 원하는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라겐에이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콜라겐에이스는 타입별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가 다릅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콜라겐에이스는 타입 2입니다. 그리고 채집한 세포들을 분리하는 과정을 FACS를 통해 분리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FACS는 각 세포에 산란과 형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또 그 중에서 원하는 세포만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분리한 세포를 또 세포 배양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세포 배양을 하려면 먼저 어, 저기 적혀 있듯이 필수 영양소를 포함한 배양액이 필요하고, 이건 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DMEM 그리고 성장 인자를 포함하는 FBS랑 또 세포의 오염을 막는 펜스트랩을 FBS 10%, 펜스트랩 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500ml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여러 물리학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포 배양을 했으며, 오른쪽이 세포 배양을 진행한 흉표대입니다. 그리고 배양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전에 세포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 고정은 생물학적 조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어, 생물학적 대사를 멈추는 과정을 세포 고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건 포르말데히드를 이용한 세포 고정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광학 현미경을 사용해서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CCD 타입과 CMOS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CCD 타입의 경우 전자 형태의 정보를 직접 전송하여 화질 및 감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적 소모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CMOS의 경우에는 높은 회로 지속도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질 및 감도가 상대적으로 열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것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 그림에서 CCD에 대한 그림은 왼쪽이고 CMOS에 대한 그림은 오른쪽입니다. 다음으로 스톰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톰은 수소광과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물질인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방출빛만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면 선택적 관측이 가능함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생체 센터의 경우 형광 분자들이 대부분 높은 밀도로 모여있기 때문에 단분자 위치 측정법으로는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광들을 끄고 켜면 위치 측정을 반복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세계 스톰 이미징을 진행할 때 시아닌 염료를 투배로 많은 수의 삼칩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의 자색 화상이 가능함을 밝혀냈는데요. 그 응답 방출 파장과 활성화 파장을 구별해낼 수 있는 염료쌍을 연구하여서 굉장히 작은 배율로 세포의 자색 화상 관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스톰 이미징을 통해서 자색 이미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PC는 DNA나 RNA를 염색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특정한 서열을 가진 DNA 프로브에 형광을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DNA 서열을 조절해서 원하는 유전자 위치에 특이적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RNA를 봐야 하는데 이 경우 인트론과 엑손이 전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엑손에 있는 서열을 가지고 프로브를 제작하면 스플라이싱이 끝난 RNA도 염색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인트론의 서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것이 초고해 상도 현미경으로 이미징을 한 사진입니다. 세포 핵 하나당 들어있는 클러스터의 개수, 그리고 폴2와 삭스9의 거리를 측정해 보았으나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폴2와 삭스9 클러스터의 크기 변화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이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것이 초고해 상도 이미징으로 확인한 폴2와 삭스9 클러스터 크기 변화 데이터를 정리하여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한 약물이 폴2 그리고 삭스9 클러스터의 사이즈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폴2와 삭스9의 크기 변화를 다른 방법으로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여러 데이터 처리 방법을 통해 클러스터의 면적을 알아내어 분석했습니다. 약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폴2와 삭스9 클러스터가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사이즈가 증가했다는 것은 폴2나 그리고 삭스9이 많이 뭉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훨씬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기존 치료법은 진통제 그리고 소염제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붓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수술로 인공연골을 삽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골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신약을 찾아내서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 신약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골관절염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징만으로 유전자 발현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 각자가 이번 프리이어피 활동의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강호연입니다. 이번 연구가 스톰, 섹스, 그리고 PC 등 몰랐던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궁금한 점을 조교 선생님께 자유롭게 여쭈어보며 탐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즐거웠습니다. 연구 사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그리고 집중 연구 기간을 가지며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다룬 골관절염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만 완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생명공학적으로 연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명공학자가 꼭 되겠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일과고등학교 김규리입니다. 골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후에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탐구한 경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만 배운 유전자 발현 등의 개념이 연구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공학적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장비를 접하며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기 개발이라는 진로 분야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직접 방문해서 각종 기기의 사용법과 연구 과정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 조교 선생님과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카이스트 16번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분들께서는 그냥 PPT에 소감을 발표하셔가지고 따로 소감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심한용 조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그 다양한 연구실을 해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화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다른 시퀀싱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비교적 잘 따라와 줘서 그래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이 경험들이 앞으로 뭔가 연구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